3.1절 특집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조명아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이봉창 의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명아 의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 특집을 기회로 해서 조명아 의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시사발전소가 유튜브 커뮤니티와 이 SNS를 통해서 밝혔지만 3.1절에 앞서 충혈대 참배와 더불어 조명아 의사 묘소에도 이렇게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아 의사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아 의사는 1905년 4월 4일 황해도 송화군 하리면 장천리에서 부친 조용우 선생과 함께 모친 배장년 여사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4년제 풍천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이 송화보통학교에 편입을 해서 1924년 졸업을 했으나 가정이 빈곤해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친척이 경영하는 한약방에서 약방 일을 도와주면서 강의록을 받아 독학으로 이 공부에 몰두했다라고 하죠. 그 결과 1926년에 군청 서기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신천군청의 서기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큰 뜻을 품고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당시 황해도 출신인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도 같은 송화군 출신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이 이야기 등이 조명아 의사의 애국독립 의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조명아 의사는 오금전 여사와 결혼을 해서 이 무렵에 아들도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들 형례를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 하던 부인을 어머니와 함께 보러 가던 길에 조 의사는 어머니에게 갑자기 큰 볼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야겠다라며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처자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하죠. 처자식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까? 조이사 스스로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청년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일본으로 가게 된 조명아 의사는 오사카에서 전지 공장과 민소매 러닝 제작 공장 그리고 상점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오사카 상공전문학교 야간부에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청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의 차별 대우와 모욕적인 언사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굳혀가셨죠. 조 의사는 일본에서는 어떤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인 대만행을 택하게 됩니다. 1927년 11월 7일에 대만에 도착을 해서 대만의 경제, 교통, 그 문화의 중심지인 타이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타이중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11월 14일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는 부기원이라는 찻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대만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탈을 당하며 일제 치하 고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대만에서 불법 체류자와 같은 신분이었고 일제에 의한 차별은 물론이고 대만 노동자들에게까지도 배척당하는 등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식민지 조선 청년의 삶은 녹록치 않았고 줄곧 조국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독립운동의 투지가 들끓었던 조 의사는 신문을 정독하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만 또한 전진기지로 삼았고 많은 일본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 병력들의 검열을 위해 히로히토 일본 왕의 장인이며 현 아키히토 일본 상왕의 외조부,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중 로얄 패밀리였던 왕족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 구니요시가 이 육군 특명 검열사로 대만으로 파견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왕은 곧 신인데요. 신에 준하는 왕족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죽여 민족의 한을 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조 의사는 1928년 5월 12일 구니노미야가 타이중시 지사 관저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타이중역을 출발을 해서 타이베이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 노정을 세밀히 정찰, 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운명의 날이 밝아왔는데요. 결연한 마음을 다지며 단검에 독약을 바른 다음 이를 가슴에 품고 타이중 주립도서관 앞에 도착해서 환영 군중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의거 당일 부기원 찻집 종업원 복장으로 환영 군중 사이로 숨어들었는데요. 조명아 의사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사 관저에서 구니노미야를 태운 의전 차량이 오전 9시 55분쯤 이 타이중 도서관 앞 사거리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려 속도를 늦춘 순간 조 의사는 단도를 빼들어 구니노미야를 향해 던졌습니다. 불행히도 구니노미야의 이 왼쪽 목 언저리와 어깨를 찌르고 빗나가서 운전사의 손에 꽂히고 말았죠. 아수라장이 된 의거 현장에서 조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쳤고 대한을 위해 복수한 것이다 라면서 의거의 이유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본 군경들에게 체포를 당해 타이중경찰서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조명하 의사가 체포 후에 찍은 사진으로요. 일본 군경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명하 의사가 의거 당시 사용했던 단도입니다. 네, 그리고 5월 19일 타이중 형무소 미결수 독방에서 27일간 수감되게 됩니다. 6월 14일 타이페이 형무소로 이송되어 수용자 번호 152번의 명찰을 단 채 독방에 수감이 되었다가 7월 18일 대만 고등법원 특별공판정에서 소위 황족 위해죄와 불경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3개월 뒤인 10월 10일 오전 10시 형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형 직전 조명하 의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대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아무 할 말은 없다. 죽음의 이 순간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의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은 계속하겠다. 조명하 의사의 나이 고작 24살이었습니다. 조 의사 교수형 집행 당시 입회하였던 타이베이 형무소의 일본인 소장 시지하타는 조 의사의 사형 선고 직후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조명하는 미리 사형을 각오하고 있었는 듯 형무소에 있으면서도 기색과 태도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즉각 단죄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당황의 빛이 전혀 없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와서도 별로 변한 일이 없었으며 되려 태연했다. 네, 참고로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는 현장에서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개월 뒤에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조명하 의사의 의거 후에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당시 대만 총독이었던 가미야마 만노신을 포함해서 경무국장, 전매국장 등 고위 관직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고 면직 처분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 의사의 의거는 대만 총독부에 의해서 한 달 동안 보도가 철저히 통제가 되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일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총독부는 이 사건을 염세주의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던 한 청년 또는 아편 중독자인 조선인 청년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취급을 하면서 조 의사의 의거를 폄하하려 했습니다. 조 의사의 의거는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단 한 사람이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을 향해 단도를 던진 위대한 의거였습니다. 그리고 조 의사의 의거는 한국인과 대만인들에게 항일투쟁에 있어 모범을 보여줬고 이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도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 후에 조 의사는 타이페이 형무소 묘지에 안장이 되었다가 1932년 4월이나 되어서야 고향인 장청리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후 자손들이 월남하여 1967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조 의사의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1963년 정부는 조명하 의사의 공훈을 기려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사했으며 1978년 5월에는 대만 타이페이시 한국학교에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세워졌고 1988년 서울대공원에도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일군 참모중장의 군인 신분으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무비를 처단했으며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명하 의사는 타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일본을 향해 단도를 던진 위대한 의거를 이루셨고 이렇게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